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저축해야 되는지 같이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목돈을 마련해서 그거를 저축을 해서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한 번에 마련한다. 물론 굉장히 간편하고 좋은 방법일 수는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이게 자녀 대학 등록시까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목돈을 지금부터 마련해서 그거를 가지고 저축을 해서 늘려서 그 투자 수익으로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댄다는 게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해서 그것을 가지고 마련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그럼 저희가 얼마 정도가 들어갈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뭐 실제 이제 저축 금액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몇 가지 기본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등록금인데요. 현재 전국 대학교 평균 등록금이 한 672만 원 정도 됩니다. 뭐 올해는 약간 그보다 오른 것 같은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72만 원 정도가 되고요. 대학 재학 기간은 4년으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4년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당연히 4년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이제 잘해서 뭐 석사 과정을 밟는다거나 또는 심지어 박사 과정 또는 뭐 유학까지 가게 되면은 이 공부하는 기간이 뭐 계속 늘어날 수는 있는 건데 그 부분을 다 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학사 과정, 즉 4년 과정까지만 마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교육비 상승률입니다. 현재 672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게 20년 뒤에도 672만 원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분명히 올라갈 텐데 과연 지금 현재 수준에서 얼마나 올라갈 거냐? 이 부분을 저는 7%로 잡아봤습니다. 뭐 너무 높은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가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가 저희가 얼마나 오를까요? 평균적으로 보시면요. 한 3에서 4% 정도 올라갈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올랐죠. 3%가 좀 안 됐었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3% 이상 올랐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3에서 4% 정도 올랐었던 것 같고요. 이 물가라는 거하고 그러면 교육비가 비슷하게 올라가느냐? 아닙니다. 교육비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대학 등록금을 최근 10년 동안 평균을 내보시면요. 사실은 7% 이상입니다. 거의 뭐 10%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매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도하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 선거 때마다 항상 반값 등록금 뭐 이런 얘기를 공약으로 내걸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대학 등록금이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일반적인 물가에 비해서 2배 많이 올라갈 때는 그 이상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에서 4가 물가 상승률이라고 봤을 때 대학 등록금이 평균적으로 7% 정도 올라간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 다음 가정을 해봐야 되는 게 투자 수익률 부분일 겁니다. 예금으로만 투자하시면 현재 이제 정기예금 금리가 1년짜리가 한 2% 약간 중반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상품 같은 경우는 3%나 그 이상을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더 노력하셔서 투자 수익률을 올린다고 가정을 해보고 4%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씩 매달 저축을 해야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가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뭐 정답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출생 시부터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다라고 하면 29만 원 정도를 저축하셔야 됩니다. 매달 29만 원이죠. 매달 29만 원을 20년 동안 저축하시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72만 원 곱하기 4 하면 2,500만 원인데 29만 원 곱하기 10, 뭐 좀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이 672만 원이 현재 672만 원이고 20년 뒤에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20년 뒤에 4년 동안 자녀가 대학을 다닌다고 보면은 4년 동안의 대학 학자금이 총 합쳐서 1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로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도 20년 동안 매달 29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하셔야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기가 더 늦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대학 등록금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때부터 준비한다는 게 뭐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준비하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즉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라면은 얼마 저축하셔야 될까요? 뭐 여기 나와 있지만 매달 34만 원 정도를 저축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늦춰지면은 그때부터는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매달 50만 원 이상, 고등학교 1학년부터 그러니까 3, 4년 남은 상황에서 저축을 시작하시면은 88만 원 정도 매달 저축을 하셔야 이 돈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상책이라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매달 저축하는 돈을 확실히 줄이고 여유를 좀 찾고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뭐 특히 이제 사회에 막 진입을 하신 분들이라거나 아직 연봉이 높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 사회 초년생이신 경우는 출생 시부터 하는 이 29만 원조차도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처음에는 저축 금액을 조금 했다가 점점 늘려나가는 방법, 즉 증액 투자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연봉도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 예를 들어 연봉이 뭐 좀 적게 시작을 했더라도 매년 올라가서 뭐 차장, 부장 승진을 거듭할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직장인의 어떤 소득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매년 5%씩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저축 금액도 똑같이 매년 5%씩 늘리는 겁니다. 즉 출생 시부터 저축을 했다고 가정해보면 처음에는 19만 원 저축을 하고 그 다음 해, 즉 자녀가 한 살 나이가 더 먹었을 때는 19만 원 곱하기 1.05 해서 뭐 20만 원 좀 넘게 이렇게 저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매년 5%씩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에 저축하는 금액을 줄이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생 시부터 이 증액 투자 방법으로 하시면은 19만 원 정도, 이제 좀 현실적인 수치가 보시죠. 19만 원 정도를 저축하시면 되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라고 하더라도 원래는 아까 제가 34만 원 저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줄어서 한 26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을 하시고 상황을 보면서 점차 늘려나가는 방법. 본인의 연봉이 얼마나 올랐나 연말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년에 저축하는 금액을 늘리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초기 금액을 줄이면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실 부분은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저축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좀 더 저축 금액을 줄일 방법이 없겠느냐? 방법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투자 수익률을 제가 4%로 가정을 했죠. 이거를 6% 또는 8%, 10%로 올리시면 됩니다. 즉 이게 저희가 매달 저축하는 금액을 5%씩 하거나 뭐 동일한 금액을 저축할 때 4%일 경우는 뭐 19만 원, 29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정을 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투자 수익률을 6%로 올린다고 가정하려면은 19만 원 저축해야 되는 경우는 16만 원으로 3만 원 더 줄일 수가 있고요. 29만 원을 저축해야 되는 경우는 23만 원으로 6만 원 정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5% 증액할 때는 한 3만 원 정도를 줄여서 시작하실 수가 있고, 매달 같은 금액을 저축하실 때는 6만 원 정도를 줄여서 시작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만약 투자 수익률이 8%로 올라간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더 확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증액식으로 할 때는 12만 원, 같은 금액을 하실 때는 18만 원 정도만 저축을 하셔도 충분히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은행 예금 정도, 2%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금액이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4%를 만족을 못 시키면은 20년 동안 같은 금액을 저축했을 때 37만 원을 저축하셔야 되고요. 매달 5%씩 늘어나는 증액식으로 저축을 한다고 하셔도 초기에 24만 원으로 시작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 위험한 자산, 즉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예금 같은 경우로 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시면서 그 대신에 안정적으로 저축을 해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다른 뭐 집을 산다거나 다른 저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 교육비에 그렇게 많이는 쓸 수 없다라고 하시면은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투자 수익률을 뭐 4%에서 6%, 8%로 어떻게 올릴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주식을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주식형 펀드나 뭐 이런 부분이죠. 간접 투자 방식을 주로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런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해서 하시면 좀 더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위험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의 뭐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몇십 프로가 빠지기도 했었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은 뭐 140%가 넘게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만큼 올랐고 어떤 펀드라든가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 연평균 최근 한 10년 동안의 연평균 주식의 수익률을 보시면 한 9.8%까지도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뭐 지나치게 위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의 그 등록금 마련이라는 건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즉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태어나서부터 하시면 20년이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나치게 안정적으로만 하면 물가를 못 따라잡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고요. 다소 위험 자산에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데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펀드입니다. 이 어린이 펀드라는 거는 뭐 많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금융권에서 뭐 마케팅도 많이 하니까요. 근데 이게 뭐 일반 펀드하고 뭐 다르냐, 세제 혜택 같은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일반 펀드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 이게 뭐 꼭 뭐 어린이 이름으로 가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부모 이름으로 가입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 펀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요. 일반 펀드가 있고 어린이 펀드가 있으면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거냐. 어린이 펀드에 가입을 하시면요. 조금 다른 부가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자녀 뭐 물론 전부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자녀의 금융 경제 교육 같은 거를 뭐 금융사에서 시켜준다거나 또는 심지어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펀드보다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보수가 뭐 굉장히 높다, 즉 수수료죠. 펀드 수수료가 다른 펀드보다 굉장히 높아서 그런 부대 비용을 그런 수수료에서 빼내가는 게 아니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펀드 수수료는 일반 펀드하고 비슷한데 그런 부대 어떤 수익이 부대 혜택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일반 펀드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입 가능한 상품군도 이 부분은 또 일반 펀드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즉 다양하다라는 거죠. 국내 주식형도 되고 해외 주식형, 뭐 해외 채권형, 일반 채권형 다양하게 본인이 원하시는 상품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어린이 펀드를 가입하셔서 학자금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20년 정도라고 한다면 주식형이나 뭐 해외 주식형 같은 경우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투자 기간이 좀 짧다라고 생각하면은 줄여서 뭐 채권형이라든가 뭐 해외 채권형 같은 경우를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90%까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상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린이 변액보험입니다. 어린이 변액보험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보험사 상품이거든요. 뭐 상품 이름 자체는 다양합니다. 뭐 회사마다 이름이 다른데 통칭해서 어린이 변액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이 펀드하고 어린이 변액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위에 거는 펀드이기 때문에 절세 혜택은 없는 반면에
아래건 보험이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변액보험이라는 것 자체가요. 즉 장기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10년 이상 저축을 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즉 보험 차익에 대해서 즉 원본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 그걸 이제 보험 차익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 보험 차익에 대해서 전혀 세금을 안 냅니다. 이 부분은 펀드보다 확실하게 유리한 거죠. 그렇다면 펀드보다 그렇게 무조건 유리하면 이거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뭐 장단점이 있을까요? 절세 혜택은 일단 장점인데 이 변액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원금 보장 특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주식에 많이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 비중이 제가 찾아본 바로는 가장 높은 게 70%짜리가 있긴 했는데 대부분 40%, 좀 높으면 50%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비중을 뭐 위에 펀드보다는 훨씬 낮게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기대 수익률도 좀 낮을 수 있습니다. 예, 좀 낮을 수 있고요. 그런 면이 좀 약간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혜택은 어떻느냐? 아까 어린이 펀드는 뭐 해외 연수 기회도 있고 뭐 경제 교육도 시켜주고 그럼 어린이 변액보험은 그런 게 없느냐? 있습니다. 있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는 펀드에 비해서는 그런 부가 혜택은 약간은 낮습니다. 반면에 또 혜택 중에서 좋은 거는 물론 이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 뭐 자제분이 뭐 다쳤을 때 그걸 일부 치료를 해주는 뭐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특약을 통해서 이 자녀 교육비 마련하고 위험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약을 이제 많이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저축 금액을 좀 늘리셔야 되겠죠. 즉 특약 때문에 저축하는 금액, 즉 보험료를 약간 더 내셔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위험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뭐 한 가지 상품으로 두 개를 다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펀드하고 어린이 변액보험은 수익률 면에서는 펀드가 장기적으로는 좀 나을 수도 있고 안정적인 면으로 보면은 변액보험이 나을 수도 있고 비과세 혜택이라는 면을 보면 또 이게 낮고 부가 혜택이라는 부분을 보면 위에가 낮고 즉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가 압도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자신한테 가장 적합한 펀드 또는 변액보험을 이제 고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